안녕하세요. 엄지척 방문잘 원장 박기동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는 뇌졸중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앉았다가 일어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요소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서 알아보았던 환자분이 앉아서 일어서는 것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좀 더 지지면을 좁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지면을 좁게 가져갔을 때 불안함을 느끼게 될 수가 있고 균형이 더 안 좋아지게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먼저 잘 일어서기 위해서는 이 좁은 지지면에서도 앉기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졸중 환자분들이 좁은 지지면을 있는 상태에서 앉기 균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훈련 방법,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자분의 앉은 자세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지지면을 좁게 약 자기 발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맞춰주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벌어져 있는 다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위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환자의 자세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만들어줬다 해서 환자분이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당장은 없어요. 다른 어떤 고관절이라든가 어떤 다른 부분들에서의 요소들을 해결해야만이 환자가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당장 우리는 앉기 균형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세를 어떻게든 유지시킬 필요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서 이 자세를 유지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환자분들이 유지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다리가 벌어지는 것을 환자 스스로 유지하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계속 잡아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어떤 도구나 다른 요소를 이용해서 이 무릎의 위치를 유지해 주는 게 좋죠. 그럴 때 필요한 게 이런 버클이 달린 끈 같은 것이 아주 유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좁은 지지면에서 환자의 무릎이 발 위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정강이가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준 다음 이런 끈으로 환자분의 다리를 묶어주고 조여서 이렇게 유지해주면 환자분이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죠. 환자분의 엉덩이 위치도 중요한데요. 환자의 균형 상태에 따라서 환자분이 앉았을 때 차지하는 이 접촉 면적이 환자분에게 어떤 안정감이나 불안감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가 이제 바닥에 붙어 있고 나머지 다리는 모두 지금 앞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면 환자분의 균형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불안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이 허벅지의 50% 정도는 이 바닥에 붙어 있을 수 있게 이런 위치로 해주는 게 좋고요. 환자분이 균형이 좋아졌다, 그리고 안정성이 더 좋아졌다, 그리고 환자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조금씩 그 면적을 좁혀줘도 됩니다. 네, 이제 환자분의 앉기 균형 훈련을 하게 될 건데요. 먼저 훈련을 실행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뒤쪽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앞쪽에서는 만약에 앞쪽에서 뭔가를 하려면은 환자의 몸에 대해서 제가 손을 쭉 뻗게 되어가지고 내가 힘을 주는 부분이 내 몸에서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또 실행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환자분의 무게 중심이 있는 몸에 내 몸을 실행하는 사람의 몸을 붙이는 게 힘이 덜 들기 때문에 실행자의 몸을 뒤에서 환자 몸에 붙이고 여기서 훈련을 하는 것이 좋고요. 여기서 이제 환자분의 몸에 대해서 어떤 흔들림이라든가 균형 훈련에 필요한 어떤 저항을 주기 위해서 주로 실행자의 몸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행자 또한 몸을 계속 움직이게 되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짐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짐볼을 이용해서 환자분 몸에 짐볼을 붙이고요. 실행자는 뒤에서 가볍게 환자분의 몸을 터치한 다음 움직임을 만들어주면 돼요. 결국 균형 훈련이라는 건 환자분에게 지속적으로 어떤 환자분이 극복할 수 있는 불안함을 주고, 환자분은 그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너무 한 번에 심한 움직임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뿐더러 환자분은 그 균형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균형 훈련 효과보다는 좀 더 다른 어떤 보상 적용에 따른 너무 큰 힘을 주게 되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의 반응을 보면서 필요한 만큼만의, 환자가 극복할 수 있는 만큼만의 흔들림을 천천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환자분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실행자가 그냥 혼자서 움직여버리면 그건 도움이 되지 않고요. 환자분의 근육의 수축 같은 것들, 특히 필요한 복근이라든가 배 부분이라든가 어떤 등 허리 부분에 손을 줍고 환자분이 힘을 주는지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흔들림을 주세요. 먼저 앞뒤로 흔들림을 주다가 옆으로도 주시고요. 천천히 가셔야 돼요. 그리고 흔들림 중간에는 항상 바로 앉는 자세를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한 번에 왼쪽으로 갔다가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어떤 한쪽으로 갔다가 천천히 다시 가운데로, 다시 반대쪽으로 갔다가 가운데로, 뒤로 갔다가 가운데로, 앞으로 갔다가 가운데로 하는 중간중간 계속 환자분에게 의사를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면 환자분에게 어지럽지는 않은지 힘들지는 않은지 이런 컨디션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해주시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런 훈련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이제 균형 능력이 좋아져서 잘 앉으시고 어떤 흔들림에도 잘 유지를 하신다면 이 앉은 상태에서 어떤 팔을 움직인다든가 하는 다른 몸의 흔들림을 더 유발할 수 있는 동작으로 이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환자분들이 좁은 지지면에서도 안전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앉기 균형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앉기 균형 훈련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아주 고난도의 앉기 균형 훈련 부분은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환자분이 일어설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훈련을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엄지척 관문재활 원장 박기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